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6일, 금요일, 장이 끝나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데요. 일단 한 주 이슈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전체적인 시황이나, 그리고 이제 3월달 이제 상패 시즌이 끝나는데, 뭐 다행히 다들 잘 피해 나갔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번 참에 상패 관련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거라도 최소한 면하려면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된다는 기준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일 월요일 날 중국에서 테슬라 금지 뭐 하면서 무역 전쟁 뭐 이렇게 그 제재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그 나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전기차나 뭐 이런 부분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상호관계적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 갖고는 계속 이제 또 다시 새롭게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으니까, 핫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야 왜 이래 삭제. 에이, 뭐야, 실제 크기 이거 왜 이래. 아, 허이 허이. 아, 참, 왜 이러나 이거. 딱히 다시.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화요일날, 아무튼 이번 주 시장은 좀 뭐 오르락내리락 말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패드 뭐 이슈 중에서는 이제 패드의 배신, 글로벌 자금 저금리 동맹 깨지나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뭐 금리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뭐 연준에서 이제 스탠스 때문에 계속 뭐 오르락내리락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갖고 약세가 되니까 신흥국 시장에 이제 돈이 많이 그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강달러 그가 되고 환율이 그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여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테이퍼 텐트럼 뭐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아직까지 신흥국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또 뭐 다른 나라의 일처럼 생각할 거 하고 뭐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주의 깊게 어, 상황을 잘 살펴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중 그 회담 이제 이거 좀 안 좋게 끝났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는 큰 뭐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이미 이제 트럼프부터 시작됐던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파월하고 이제 자네 델런 재무장관 뭐 하원과 상원 그 증언이 있었는데요. 거기 나가서 이제 맨날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네 델런 재무장관이 이제 법인세 인상 관련해 갖고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주가에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는 뭐야, 지금 이미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막 그 심각한 우려의 그런 투자 심리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던져버리니까 안 그래도 안 좋은 심리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계속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한몫하는 그런 발언들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차 뭐 코로나 3차 유행 뭐 해갖고 지금 유럽 쪽에서 이제 다시 이제 봉쇄하고 뭐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 계속 어차피 이제 코로나 이게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시나 크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예, 파월 하원 이거는 하원 이제 예, 가서 이제 뭐 핵심 뭐 했던 이야기들 거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금리 관련, 물가 상승 관련, 인플레 관련. 예, 아무튼 어찌됐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완전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계속 어찌됐든 그런 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원에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날 상원에서도요. 예, 그 다음날 상원에서도 했던 이야기는 맨날 비슷합니다. 예, 채권금리 상승 질서 있어.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상승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네들런 마찬가지. 공정한 증세로 이제 경제 상생 경쟁력을 높여야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은 소식이 나왔죠. 뭐 국민연금 26일 기금운용회의 여기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 늘리나 이런 부분도 나왔어요. 사실 이제 20%대까지 확대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를 사기보다는 아무래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을 사줄 가능성이 높겠죠.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확정이 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수 방어하는 데는 확실하게 이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하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그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날 또 파월이 의장이 이제 뭐 라디오에서 한마디 한 게 있는데 그게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경제가 충분히 회복돼야지 뭐 연준의 지원 조치를 처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시장이 이제 금리 올라가고 이제 인플레 뭐 이거 때문에 어 그 금리 인상 빨리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하지만 뭐요 지금은 당장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차차차차 상황을 보고 한다 했는데 이런 걸 보고 진짜 할 생각이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지레 겁먹고 한번 발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요번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새벽에 이제 뭐 라디오 그 말을 하고 나서는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는데 그 이제 경기 지표는 경제 지표는 또 이제 좋게 나왔어요. 예,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시장의 이제 상승 탄력을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탄력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이제 그 시그널이 됐습니다. 이 지금 현재 상황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는 이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오히려 흔들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적응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경기가 살아나갖고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회사 이제 돈 많이 벌고 하면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냐. 과거에는 이제, 뭐, 돈으로서 이렇게 버티는데 이제 그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은 그 돈이 풀렸는 걸 갖고 실제 이제 실물이 좋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조금씩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예. 결국은 네. 똑같은 말 계속 하면서 그냥 사람들 그 심리만 드러났다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시장이 딱 그런 거를 이제 딱 이야기해주고 있죠. 심리를 딱 대변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예, 초반에는 이렇게 막 그 금리 상승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뭐 미국하고 이제 문제라든지 중국하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 하원 뭐 발표나든지 이런 것들, 상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해줬지만 뭐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오히려 반대로 어 이제는 인정하자, 이제 경기 회복, 그 백신, 그 코로나 백신 이런 걸로 해서 경기가 회복되면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없는 미래를 생각해보자라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에 딱 빨간색 선하게 꺼놨죠. 예. 어찌됐든 추세적 하락을 이제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 하단부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예, 여기 기술적으로는 한번 뭐 이렇게 따지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번에까지 5번째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추세를, 중요한 거는 이 하락 추세를 요번에, 예, 다시 넘어가면서 20일 이평선을, 예, 오늘 이게 장악해 주면서 마무리했다는 게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이슈들은 뭐 그냥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하지만 놓치면 또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발언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종목 사갖고 그냥 뭐 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몰라. 좋은 종목은 어차피 성장할 종목이고 실적 잘 내고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좋아질 종목인데 저런 것들 뭐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런 장기적인 투자라든지 가치적인 투자라든지 성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재료라든지 모멘텀 여러 가지 기반을 뭐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이제 그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이제 더 볼 뉴스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뭐 이제 그 경제신문 뉴스, 인터넷 뉴스에서 뽑아왔는데요. 네. 24일 현재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상장기업이 52개, 예, 코스닥이 이제 38개, 그 외에 이제 뭐 유가증권 시장에 뭐 10개, 그리고 뭐 코넥스 시장 뭐 저쪽 이렇게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부분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고 대부분 이제 그 뭐 한 3년 적자, 뭐 4년 적자 뭐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덜어보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뭐 한두 종목 그 뭐 밖에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상장,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핵심 제가 줄쳐놨죠.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정기주총 그 개최 전 일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31일까지가 있어요. 31일 날 하면 내가 만약에 31일 날 요때 그 했으면은 최소한 일주일 전인, 여기가 이제 일주일이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일주일 전인 22일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기 24일이죠. 24일에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전 23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못 내면은 지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부분에 갖고 뭐 언제까지 또 제출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아무튼 한마디로 이제 말일 기준으로도 있겠지만 회사마다 30일도 있고 뭐 25일도 있고 26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뭐 30일 했다 그러면은 22일 날까지 내야 되는 거. 그러면 22일 날까지 못 내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공시 뜨고 어쩌고 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못 냈다는 것은 안 좋은 그 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3월달이 제일 이제 그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1년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 3월이 제일 위험한 달이죠. 예, 감사보고서 이제 제출하는 기간이거든요. 그 전에 3월달이 지나고 나면 일단은 내년 3월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크게 뭐 회사에서 뭐 횡령이니 배임이니 뭐 그 뭐 형사적인 부분에서 갖고 혹은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혹은 또 이제 뭐 불성실 공시나 이런 것들만 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툭 튀나서 하지 않는다면 상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3월달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감사보고서 제출, 이게 딱 참 또 그거 한 게 뭐면 깍똑 보면 시장이 끝났을 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안 좋은 그 뉴스거리는 항상 시장이 끝났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내가 좋은 기업도 상패가 당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 뭐 이 기업이 그 일단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 그 뭐 한 종목 정도만 볼게요. 여기 앞에 제일 앞에 이거 있으니까 NG스테크 뭐시 어쩌고. 네. 여기 있죠. NG스 테크널리지. 예. 일단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한번 보세요. 예, 최소한 이 회사도 보세요. 이게 그 시가총액이 뭐 500억도 안 되고 5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얘 같은 경우에는 3년 적자는 아니죠. 근데 하지만 이제 2017년 돈 벌었는 게 없어. 이것도 뭐 적자라고 봤을 때는 얘는 3년 적자였죠. 근데 원래 이제 이렇게 45억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이 회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지연 제출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도 지연 제출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내버리면은 문제가 안 돼요. 여기 지연 제출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그 정상적인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 하면은 주가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미 이제 23일에 지연 제출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그 전에 아마 그 이런 부분에서 뭔가 알고 있었던 그 뭐 사람이 있었겠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제 그런 부분 신호가 나왔고 23일 날 17일 날 이때 이제 그 제출돼야 되는데 못 냈으니까 한 번 더 공시가 뜨겠죠. 지연 제출에 대한 공시 뜨니까 하한가 때려맞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가 있어요. 방금 전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상식적으로 제가 아까 3년 적자 이런 건 하지 말라 했죠. 하지만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건 이제 2년 적자가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지연 제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되는데 이거 말고도 보면 자 한번 봅시다. 딴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루멘스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 문제가 되고 나니까 계속 그 시장이 안 좋죠. 예, 이런 거 보세요. 3년 적자 이런 식으로 3년 적자가 나고 이런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초보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보가 안 되더라도 이런 회사에 이제 뭐 정말 이제 공부가 많이 돼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실히 안다고 하더라도 예, 아무리 뭐 좋은 게 뭐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좋아 보이더라도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어설프게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고 예, 뭐 이제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아예 안 보는 게 좋겠죠. 막말로 이제 정말 좋은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 3월달 상패 시즌 끝나고 예, 4월달부터 해갖고 이제 내년 3월달까지 3월 그 초까지는 2월 말까지는 예, 그때는 뭐 크게 뭐 배임 횡령 기타 뭐 이렇게 물성실 공시 등등등등등 뭐 이렇게 해갖고 예, 상패 관련 이제 그런 이제 이슈만 뜨지 않는다면은 1년은 가잖아요.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 이미 이제 과거에 사서 갖고 있는데 이거 만약 물려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만 원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물려 있어요. 예, 이만큼. 그러면 봐봐요. 근데 좋은 뭐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좋은 종목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어. 근데 이만큼 물려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뭘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못 잘랐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3월달 왔을 때 이럴 때 한 달은 일단 지켜보자 3월달 지켜보자 하고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겠죠. 그럼 최소한 이런 거예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 이쪽에 샀다 이거야. 그러면 3월달 지나고 보자 이거야. 회사가 적자도 있고 하니까 이제 불안하다. 그럼 일단은 현금화 시켜놓는 거예요. 현금화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 운이 좋게 이렇게 빠졌는데 내가 현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냥 좋은 종목이라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종목이라면 그 상패 시즌 다 끝나고 감사보조 제출하고 나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좋은 종목이라면 여기서 다시 사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근데 주가가 예, 내가 여기서 샀는데 3월달 되니까 불안해. 그래서 일단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옆으로 쭉 끼었어. 그럼 3월달 끝나고 요 자리 또 있는 거잖아요. 쭉 끼어갖고 일로 안 빠지고. 그럼 여기서 다시 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최소한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전략을 구상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갖고 현재 이렇게 여기 사서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쭉 물려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요? 예?
이 불안해서 지금 50% 가까이 마이너스 되는데 불안해서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갖고 가겠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지연 제출 이런 거 떠봐요.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3월달 전에는 여러분들이 상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보고 제출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예, 매매 전략을 새로 이제 3월달 되기 전에 수립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여기서 3월달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고 띡 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빠졌지만 예, 3월달 지날 때까지 다른 종목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면 어때요? 아, 이 종목이 그럼 3월달 지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확실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3월달에 이렇게 안 좋은 게 그 흐름이 안 나고 상승하고 있다. 그럼 상승하고 있는 데서 주장체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빠져주면 조정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조정 예, 받고 다시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다시 매매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적자 기업은 안 하는 게 좋다. 예? 이런 적자 기업은 3년 이상 적자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이런 거에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짤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뭐 일단은 그 시장은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고 저저번 주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했죠. 시장은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한번 더 올라와서 예, 올라와서 다시 빠지더라도 그때 됐을 때는 오히려 추세를 만드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예, 여기 박스권이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어디서든 이 밑에까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고 이 위에까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안 지고 있다는 어떻게 돼요? 어찌됐든 올라가기 위해서는 직전 고점을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얘 최꼭대기에 물려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럼 요 위에까지 꾸물꾸물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가 돼야 되겠죠. 매물 소화 없이 바로 올라간다? 뭐 정말 큰 호재가 있어갖고 뭐 폭발적인 거래량이 붙어갖고 바로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고서는 어찌됐든 정상적인 흐름을 갖고 올라간다면 매물 소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예, 지켜지고 예, 여기 단기적인 뭐 하단부 박스, 상단부 박스 그리고 중심 예, 요런 자리 지켜지고 다시 이렇게 그 상방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아 추세가 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짜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저점이 높아진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추세가 높아지는 그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 추세가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락 전환하는 추세가 지금 여기 고점과 고점이 만나는 이 추세를 쫙 그어 보니까 여기서 처음 돌파 시도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돌파 후 다시 이제 되밀려 갖고 박스권 하단부 지지 테스트하고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하고 여기서 이제 버텨주고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직전 고점 여기 단기적인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박스권 상단부까지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좀 더 지수도 큰 상방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종목들은 당연히 예, 추세가 있는 종목들 위주부터 해갖고 더 많은 추세에서 상승이 나올 것이고 이제 추세를 만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원동력 힘을 받아서 못 갔던 종목들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왔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언제든지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항상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은 시장 안에 많은 악재들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가 그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도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내 귀에 들렸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라고 해서 악재로 이해할 필요도 없고 호재도 무조건 호재라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현재 만들어진 거예요. 주가 움직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여기 주가에 녹아져 있죠. 불안한 거예요. 예,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딱 주가만 봐도 이렇게 쭉 추세적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 안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리자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전 세계가 망하지 않는다면 예, 무조건 상방이죠. 예, 우리 어차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그 성장하지 않는 이상 0.1%라도 성장하면 그 추세적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예, 작년에는 최소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 뭐 가까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돼요? 코로나도 끝나고 뭐 이런 뭐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백신도 나오고 접종도 시작했고 하면 가능성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예,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악재로 다가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많이 터져 나오면서 그거에 따른 학습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인 동요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이 앞전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그 지금 또 이야기합니다. 로봇 관련주,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예, 보세요. 이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삼성 SDS, 예,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를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꼭 머리를 딱 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중요한 중심 라인을 딱 지켜주고 있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예, 이때까지 많이 갔는 종목들에 비해서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도 이제 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관심에서 이제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슬슬 이제 그런 관심이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뉴스나 이런 부분은 참고는 하지만 그걸 갖고 이제 매매를 한다면은 진짜 이걸 재료를 잘 활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초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보고 좀 더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파생돼서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뭔가를 투자 아이템을 자기 스스로가 찾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하라고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미리미리 투자를 해 놓으신 분들은 나중에 큰 수익이 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꼭 달라붙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 이제 한창 이제 자동차 때 전기차 수소 때문에 핫했잖아요. 예, 보세요. 사람들은 이럴 때는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는 관심이 없다가 여기 와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옆으로 기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덧정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 꼭대기에 물린 사람 같으면은 여기 꼭대기에 물린 사람 단기적으로 한 10% 20% 빠져 있으면은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시급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가버려요. 내가 여기서 다 본전가 가서 팔고 나니까 어떻게 돼? 또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역시 주식은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구나. 이런 주식시장의 격언을 딱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고 들어가면 또 꼭지예요. 작살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데 사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데 사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단기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노하우가 없으면. 하지만 이미 사는 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절대로 단기적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런 회사가 앞으로 회사 성장하고 비전이 뭐 그 과거보다도 또 새로운 뭔가 이제 모멘텀이 생겼다면은 지금의 이 주가는 나중에 봤을 때는 더 높은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이런 거. 예를 들면 현재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재 요런 자리에요. 요런 자리에서 사갖고 지금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만큼 올라갔더라도 여기서 막 등락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길게 보고 이 미래를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이 뒤에는 재수 좋으면 이런 게 또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돼요? 그럼 이런 게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다 투자해야 되는 거죠. 단 뭐예요? 정상적인
흐름으로 정상적인 그 회사의 이제 실적과 그런 부분 펀드멘탈이 유지가 된다면 저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뭐 완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좋은 기업이라면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과거에도 지금 현재 이런 유사한 이런 자리와 비슷했던 곳은 항상 존재를 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고 뭐 반대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빠지더라도 이 회사가 당장 망하겠나 안 망하겠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좀 빠지면 빠질수록 나한테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가치가 많이 단기적으로 비싸다고 하더라도 미래 가치는 이거보다 지금 현재 이 가격들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쳐준다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스스로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주식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